겐지스강에서 배 탈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무당정수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좋을 때는 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순간에 확 삔또 나가면은 기분이 확 상하고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는 무당정수님이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게 왠지 무당정수님이 체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예민해지는 거 아닐까요? 힘들면 예민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체력적으로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급속도로 막 이렇게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무당정수이랑 조색첸이랑 한바탕 했잖아요. 거의 뭐 매일매일 이렇게 한바탕 하고 있는데 무당정수기가 저번 주에 고독의 1시간을 각자 갖자.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나 같아도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나는 여기서 가만히 기다릴 수 없잖아. 그래서 이따가 그냥 일찍 숙소 오던가 딴 데 가던가 그럴 것 같아 나 같아도. 무당정숙님이 조색첸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조색첸에 대한 마음이 크고 기대가 크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금방 나빠지고 뭐라 그러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보기 좋지가 않죠. 매주 이러니까 매주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좋아하면 잘해주면 되잖아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잘해주고 맞춰주고 표현하고 그러면 좋은데 무당 정숙은 괴롭히니까. 아무튼 솜솜님 말씀대로 화나서 저번 주에 무당 정숙이가 각자 하자고 하면서 그냥 혼자 휙 가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일정 공유 안 했다고 또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오늘 조색치한테 뭐라고 하다가 조색치한테 이제 한 소리 듣고 그렇게 됐는데 무당 정숙님이 안타까운 마음? 초반에는 아 이 사람 왜 이럴까 이런 게 있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 기분 상했다고 나하고 상의도 없이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하자 상의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뭐 협의를 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나 기분 나쁘니까 야 그냥 1시간 동안 뭐 각자 할 거 하고 그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한 거죠. 통보. 무당 정수희가 먼저. 그래서 조색춘도 그 1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색춘도 이제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택시 잡아가지고 딴 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숙소에 돌아온 건데 무당 정수기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네 맘대로 그렇게 다녔냐 이걸로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고 그리고 숙소 와서도 나는 딱 1시간 만에 왔는데 니는 왜 이렇게 1시간이나 더 늦게 왔냐 이걸로 또 말꼬리 잡고 끝이 안 나요. 물론 각자 1시간만 이렇게 지내자고 했는데 조색친 이분이 2시간 있다 왔어. 1시간 정도 더 있다 왔거든요. 뭔가 책 잡힐 만한 약점 잡힐 만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은 그보다 앞서가지고 무당 정수기가 한 것들이 있잖아요. 조색친도 원래대로라면 왔을 것 같아. 원래대로라면 그냥 시간 맞춰서 왔을 것 같은데 너무 싫은 거야. 조색친이 그 무당 정수기가 1시간 동안 각자 시간 갖자고 했을 때 너무 열불이 터져가지고 제짠째놓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다고. 내가 너무 맞춰주니까 나를 마치 머슴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나보다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열불 터져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화가 나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1시간만 이렇게 자유시간 한 다음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전에 무당 정수기가 너무 스트레스 주니까. 그리고 그런 미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눈앞에 장관이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인디아 게이트 멋있는 그 야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당 정수기가 대여한 시간이 3시간인데 인도 홀레복 그 대여한 거 화장한 거 그거 3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하고 그냥 무당 정수기가 혼자 이제 삔또 나가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온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여운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해가지고 좀 더 있다 온 것 같아요. 조색춘도. 근데 무당 정수기는 그거를 이제 또 꼬투리 잡아서 너 나랑 와가지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일 겐지스강 간다며 네가 늦게 와가지고 나 네 때문에 기분 불쾌하고 더럽다 계속 그렇게 끝없이 갈구는 거예요. 그 앞에 무당 정수기가 타지말 취소하고 지 맘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맨날 밤새 싸우고 별거 아닌 거에 삔도 나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이런 거는 싹 다 이렇게 그냥 지나간 거고 조색친이 지금 1시간 늦은 걸로 계속 갈구는 거야. 그러니까 조색친도 이제 드디어 터진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인도같이 위험한 나라에서 맘대로 그렇게 갑자기 상의도 없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각자 시간 갖자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휙 가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걱정되고. 저는 거의 멘붕 올 것 같은데 나랑 여행을 같이 간 친구가 갑자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각자 다니자고 하면서 휙 가버려. 저는 너무 멘탈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무당정수기는 여자분이 인도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휙 가버린다는 게 너무 충동적이야. 그래놓고 숙소 와가지고 조색친하고 싸우려고 십약조 갖고 와가지고 십약조 유심히 보고. 무당정수님이 조금만 더 이성적이라면은 본인이 이제 그동안 한 짓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한 짓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 조색친도 뭐 내가 아까 화내가지고 기분 나빴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복행도 한 3회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 3회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오늘이 인도 마지막 날이거든요. 다음 날이 이제 한국 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당 정수기는 그 순간순간 본인이 앞에 한 행동들보다는 조색친이 잘못한 것만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만 보다 보니까 무당 정수기가 인도 여행을 이렇게 지옥처럼 지내는 것 같습니다. 타지마할은 봐줬는데 이번에는 안 봐주네 라고 하시는데 그쵸. 왜냐면은 이번에 그 비행기 예약인가?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비행기 표도 예약을 하고 다 했는데 이번에 또 무당 정수기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다 올 취소해버리면은 제작진까지도 다 피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무당 정수기가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근데 뭐 저번에 타지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다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제작진한테 피해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무당 정수기는 좀만 기분 나쁘면은 나 빼고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책임감이 없어. 감정만 없어. 예약을 하고 했다면 기분 나빠도 뭐 함께 뭔가 해야 되는 그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 기분 나쁘니까 다 때려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번복하고 좀 너무 그게 지나쳐요. 제작진 개입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작진도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무당 정수기가 해도 해도 너무하고 계속 이게 프로그램에 피해를 주는 거고 또 취소되면은 제작진이 또 이게 다 일정이 빠그라지잖아요. 비행기 값도 날리는 거고 환불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이 이제 개입돼가지고 무당 정수기한테 얘기를 한 거죠. 환불도 안 된다더라. 그렇게 취소하면 안 된다. 그제서야 무당 정수기도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나만 쓰레기 되겠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버리면은 나 진짜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작진 말대로 가기로 한 겁니다. 이 과정들이 너무 그냥 자기 감정만 앞서니까 보기가 안 좋죠. 보기가 안 좋은 뿐만 아니라 최악이죠. 최악. 단둘이 놀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송 목적으로 온 건데 너무 무당 정수기는 오늘도 자기 감정만 앞섰던 것 같아요. 오늘 무당 정수기가 조색친하고 조색친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조색친은 상의도 없고 협의도 없이 조색친은 자기 맘대로 행동한다면서 분노했잖아요. 이 말은 무당 정수기한테 제일 해야 되는 말이죠. 상의도 없고 협의도 없는 거는 무당 정수기가 좀 그런 편입니다. 그동안 계속 보여줬던 게 이미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도 기분 나쁘면 다 뒤집어 엎고 취소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래놓고 조색친이 조금 늦게 한 시간 늦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계속 몇 시간 동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싸우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그냥 퉁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조색친이 무당 정수기랑 또 들어가면 싸울 게 뻔하니까 숙소에 안 들어가려고 막 버팅을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늦은 것도 있었는데 물론 조색친이 이제 1시간만 있다가 오기로 했으면 그거 지키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는 진짜 뻔하잖아. 들어가면 또 무당 정수기가 화장도 안 지우고 막 이렇게 싸우려 그러고 들어가기 싫지. 조색친이 미안하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미안하다고 해도 뭐가 미안한데 미안하지도 않아서 왜 미안하다고 하냐면서 또 해. 머리 터질 것 같아. 근데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하다고 한다면서 또 갈구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좀 화장 좀 지우지. 조색친 오기 전에 화장 좀 지우지 그랬어. 화장 안 지우고 이마에 그 점 찍고 조색친하고 막 싸우고 뭐라고 하는데 보는 내가 꿉꿉해. 얼굴 간질간질한 것 같아. 그리고 조색친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무당 정수기가 그렇게 화장 안 지우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얼굴 노래가지고 좀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막 눈을 완전 부라리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데 무섭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씻을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사냥이님께서 아까웠다고 하시는데 근데 진짜 아까웠으면 인디아 게이트에서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디아 게이트 그 3시간 동안 렌탈 시간 있었는데 1시간 만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와버렸잖아요. 기분 나쁘기 전에 그냥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간다고 했었어. 근데 조색친이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너한테 다 맞춰줬는데 왜 벌써 가냐? 우리 좀만 더 있다 가자. 이 말에 삔또 나가가지고 무당 정수기가 이제 그랬던 건데 무당 정수기가 막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돈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일부러 얼굴에 화장 안 지우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당 정수기처럼 이런 성향은 뭐 하나 꽂히면은 그게 기분 나쁜 거가 되면은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망가지게 되잖아요. 사실 그거랑 별개로 다른 거는 할 거 해야 되는데 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거 다 그냥 엎어버려. 이거는 뭐가 안 되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정수님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할 건 해야지. 뭐 씻는 거나 환복하는 거나 그런 것들. 아무튼 무당 정수기가 계속 이제 조색친한테 뭐라고 하니까 조색친도 이제 무당 정수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계속 네 불만만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네 기분을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냐.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 줄 아냐.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냥 말을 안 하는 거다. 말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 좀 그만하라는 거를 또 이제 바로 적용시켜요. 말하지 말라고. 조색친 네가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말고 나 너한테 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또 해버려. 말 좀 그만하라는 게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짜증이나 불만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잖아. 근데 무당 정수기는 또 그거를 어린애 같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무당 정수님이 뭐 무당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에 다 가시가 잔뜩 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에도 충분히 더 좋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뭔가 다 말들이 공격적이고 비아냥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다 쌓일 수밖에 없고 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조색진이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는 계속 나를 그렇게 함부로 한다. 내가 네 몸시족이냐? 내가 네 머슴이냐? 어떻게 다 너한테 맞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조색진이 한 말들이 틀린 말이 없죠. 무당 정수기는 조색진이 나름대로 맞춰준다고 맞춰줘도 내가 오늘 너한테 다 맞춰줬잖아. 이 말에도 또 이제 삔또 나가가지고 조색진하고 싸려고 하니까 조심한다 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뭐 하나 잘못 걸리면은 다른 좋았던 게 다 완전 다 꽝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무당 정수기랑 뭔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무당 정숙 같은 사람은 99개가 좋았어. 근데 뭐 하나가 안 좋아. 그럼 그 하나 때문에 좋았던 99개가 다 0으로 돼버린다니까. 어떻게 무당 정수기랑 좋은 관계를 갖겠습니까? 무당 정수기한테 왜 또 화가 나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이런 것도 왜 화가 났는지 알려달라고 하면은 나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손가락질 하면서 화가 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조색진이 무당 정수기보다 14살인가 많잖아. 어디까지 받아줘야 돼? 내 여자친구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 여자로도 안 보잖아요 지금. 근데 계속 뭐 하나만 기분 나쁘면은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기분 나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쾌하다, 이거 뭐도 힘들어. 보는 사람이 힘든데 조색진은 어떻겠어요. 방송이고 여행 파트너인데 혼자 여자친구처럼 대해주길 바라니까 매 순간 꼬라지가 나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얘기했는데도 무당 정수기는 계속 뭔가 의미부여하고 기대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무당 정수한테 있는 거죠. 조색진이 헷갈리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막 은근히 여자친구처럼 대하면서 괜히 막 손잡고 한국 가면 잘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 첫날부터 선을 그었어요 조색진은. 근데 무당 정수기 혼자서 계속 의미부여하고 혼자 기대했다고 혼자 실망하고 신경질 내고 이 모든 문제는 무당 정숙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무당 정숙처럼 이런 성격은 조색진이 뭐 무당 정숙이랑 잘해보려고 연애하는 감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여행 와가지고 무당 정숙의 이 성질머리 보고 정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가면 연애해야지, 무당 정숙에서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인도 왔다가도 무당 정숙이를 이번에 겪어보고 나서 얘랑은 도저히 내가 잘 될 수가 없다, 절대로 얘랑 엮이면 안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무당 정숙은 계속 모든 문제를 다 조색진 탓으로 돌리니까 본인 탓은 없어요. 다 조색진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리뷰할 때마다 무당 정숙님에 대해서만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조색진은 무당 정숙이가 어떤 식으로 진상짓을 해도 존중하는 태도로 얘기를 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최대한 톤을 낮춰서 차분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내 입장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색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 근데 무당 정숙은 매번 뭔가 희한한 태도를 보여줘요. 오늘은 쩝쩝거리고 내 말만 맞고 네가 말하는 거는 아예 안 듣겠다 뭐 이런 건가? 쩝쩝거리는 거는 너무 존중이 없는 대화죠. 뭐 연애 감정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사람 대 사람 간에 그 존중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당 정숙은 난 기분 나쁘면은 난 네 말 아예 듣지도 않을 거고 네 개무시할 거고 네가 말하면은 나 쩝쩝대면서 네 기분 나쁘게 할 거야. 이게 너무 그래. 무당 정숙 이분도 나름대로 이제 지금 무속인으로서 사회생활 하고 계시는 거고 나이도 이제 30살이잖아요. 알만큼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대화를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오늘 조색진한테도 직접적으로 하루 종일 조색진 너가 나한테 맞춰줬다고 얘기한 게 나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색진이 바로 네가 모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도 조색진이 내가 너한테 하루 종일 맞춰줬다 얘기한 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일까?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가 나를 안 좋아해서 나 열받아. 그거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가치관 아니에요? 보통은 조색진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맞춰준 거구나, 그러면 고맙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 가지고 중간에 다 일정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렇게 감정이 상할 일이야? 저번 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말싸움을 1시간 동안 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비행기 예약한 거를 얘기해줘도 비행기 예약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비행기 예약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예약했다고 계속 또 뭐라 그래. 나한테 왜 상의도 안 하냐. 일단 이게 너무 다 꼬투리 잡는 게 좀 그렇더라고. 오늘도 여러분 무당 정수희가 1시간 동안 각자 개인 시간 보낼 때 무당 정수희가 그 주문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랬잖아요. 힘들게 막 주문하고 겨우겨우 이제 영어가 좀 안 되니까 의사소통 안 돼가지고 답답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조색진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걸 안다면은 웬만하면 이제 조색진이 나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정을 소화하는 거니까 고마워할 만도 한데 계속 시비 걸기 바빠요. 비행기 예약한 것도 또 시비 걸어. 말도 안 하고 예약했다고. 하나하나 전부 다 무당 정수기한테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조색진이 지금 분위기상 그 비행기 예약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뭔가 네가 또 기분 나빠가지고 겐지스가 안 간다고 하면은 이 예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당 정수기는 또 시비 겁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1시간 일찍 와가지고 그 1시간 만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가 1시간 늦게 왔다. 너 때문이다. 또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조색진이 여기서 또 터져요. 조색진도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네가 앞에 취소한 것들도 있고 네가 그동안 너 한 짓거리들 다 이제 조색진도 이제 터져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무당 정수기도 말을 못 하더라고. 근데 보통 조색진이 터지기 전에 이 정도는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타지말 취소한 거랑 본인이 한 감정 때문에 이렇게 자기 지멋대로 취소하고 함부로 했던 거, 그거를 안다면은 조색진한테 1시간 늦은 걸로 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 지금 한 짓거리를 안다면은. 근데 계속 1시간 늦은 거 이것만 보고 이것만 갖고 막 갈구는 거야. 그러면서 또 겐지스가 안 간다 그러고 본인이 잘못한 거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타지말도 원래는 같이 나가가지고 가기로 한 시간이 있었는데 무당 정수기 때문에 2시간 늦었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조색진이 1시간 늦은 거는 어떻게 늦은 것도 아니야. 무당 정수기가 한 짓들에 비하면은. 그리고 결국에는 무당 정수기는 안 갔잖아. 다 예약까지 해놨는데 계속 1시간 늦은 걸로 갈구니까 조색진이 1시간 늦어서 피해본 게 있냐 네가. 내가 알았어 미안하다니까 미안해 라고 해도 무당 정수기는 미안하지 않은데 뭐가 미안하냐. 조색진이 간신히 이성을 잡고 냉정하게 너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 내일 겐지스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건지 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나 빼고 알아서 하래요. 너무해. 지금 갈지 안 갈지 빨리 정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어떻게 할지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비행기표 예약하는 것도 일이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다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무당 정수기는 나 기분 나쁘니까 나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연달아 몇 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다다 만다다, 간다다 만다다요. 간다다 만다다. 조색진이 여행 계획을 내가 기껏 짜도 네가 계속 네 기분에 따라서 취소한다고 하니까 무당 정수기가 내가 오죽하면은 간다다 만다다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다다 만다다 모르겠어. 나 그냥 웃기진 않았는데 그냥 희한했어. 근데 이게 확실히 김원우 씨가 있으니까 이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심각해지는 거를 김원우 씨가 뭔가 희석시키더라고요. 개그로. 패널들도 같이 심각하게 보면은 하염없이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김원우 씨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개그를 쳐가지고 재밌게 해. 분위기를 뭔가 이렇게 좋게 풀어. 김원우 씨 너무 재밌어요. 간다다 만다다. 저는 조색진이 혼자 겐지스강을 가는 게 그게 훨씬 평화롭고 시청자들도 더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비행기표는 예약한 거를 환불이 안 되니까 제작진까지 나서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제 겨우겨우 무당 정수기가 같이 가기로 한 겁니다. 무당 정수기가 이제 조색진이 인터뷰하고 들어와가지고 내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무당 정수기가 쳐다도 안 보면서 내 본방으로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 크게 싸워요. 조색진이니까 그냥 너무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남자들은 계속 엄청 크게 싸워. 이런 걸로 싸우면은. 무당 정숙처럼 이런 태도로는. 어떻게 보면 무당 정숙씨가 이렇게 조색진한테 매번 승질내고 화내고 하면서도 조색진한테 계속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무당 정수기가 조색진한테 의미부여를 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다른 남자들은 분명히 무당 정수기 같이 이런 성격을 강대 강으로 막 뒤집어지게 싸우고 서로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걸로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조색진은 어른 같잖아요. 무당 정숙보다 좀 확실히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 그래서 무당 정수기가 계속 막 징징대고 싱유대고 화를 내면서도 조색진한테 그 마음이 완전히 다 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무당 정수기가 제작진한테 나는 안 가도 되는 겐지스강을 조색진 때문에 내가 가주려고 하는 건데 조색진이 유념치 않는 모습 때문에 내가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했거든요. 사실 조색진이 계속 그 무당 정수기 말대로 유념치 않았던 게 아니라 무당 정수기한테 최선을 다해서 맞춰준 거예요.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화장하고 전부 다 그 무당 정수기 심기 안 건드리려고 길거리 음식 사거나 뭐 돈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쉽게 보면은 턱식이랑 비교해보자. 턱식이 바로 이제 같은 여기 출연자인 턱식이 보세요. 턱식이가 백합한테 맞춰주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턱식이랑 비교한다면은 여기 조색진이 무당 정수기한테 얼마나 많이 맞춰주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돈도 시원시원하게 쓰잖아요. 무당 정수기가 이거 계산한다면 그래 써라고 하고. 그러면 무당 정수기는 방에만 있으려고 한 걸까요? 무당 정수기가 인도에서 왔을 때 계획은 첫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그냥 근처 카페 갔다가 숙소에서 계속 쉬다가 근처 음식 먹으러 식당 갔다가 그리고 또 돌아서 숙소에서 하루 종일 쉬고, 이게 무당 정수기의 계획이에요. 어디를 뭐 여행 가고 뭐 명소를 보고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숙소 근처에만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계속 쉬고, 이게 무당 정수기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색진이 인도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정이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무당 정수기가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시력증 걸렸다 그러고 순환살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겁니다. 첫날부터. 무당 정수기가 이제 얼굴에 있는 화장 지우고 보니까 머리는 또 안 감은 것 같더라고요. 머리는 뭐 물기가 하나도 없어. 얼굴에 세수하라고 온 것 같아요.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조색진이 내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무당 정수기가 너 아까 분명히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왜 말을 걸어가지고 말하게 만드냐 하면서 갑자기 또 막 눈 돌아가가지고 엄청 막 쏘아대더라고. 조색진도 쟤 또 저러네 하면서 내가 내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말하지 말재요. 아예 말하지 말래. 너무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 매주 제가 무당 정숙님 이렇게 보면서 리뷰하지만 진짜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 사실 조색진 정도면 조색진이 영어도 잘하고 일정도 다 짜주고 기분 좋게 편하게 다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날 것만
것만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힘들게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패널들이 부부 같다느니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었습니다. 모든 부부가 저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저는 뭐 부부 같다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뭔가 패널분들이 무당 정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게 다 뭐 좋아해서 그렇다, 조색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좀 그래, 좀 무당 정수님, 물론 MC분들은 방송인이고 연예인이니까 무당 정수기가 이상하단 말을 못하겠죠. 근데 이게 또 공감이 안 되더라고, 그런 멘트들이. 그리고 그렇게 식기명 보면서 따지고 그러는 사람이 여행 일정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취소하고 오늘 자는 것도 침대 자기 불편하다고 나와서 잔다고 소파에서 자버렸잖아요. 그래서 조색춘도 원래 자던 침대에서 못 자고 그냥 그 밖에 있는 침대에서 잤잖아. 이런 것도 너무 자기 맘대로 해요. 본인이 하는 짓은 아예 생각도 못해. 원래대로라면은 식계명이 있거든요. 한 공간에서, 한 방 안에서 함께 자야 된다. 예전에 구옥순도 남자 4호랑 지복행 찍을 때 남자 4호가 코가 너무 심하게 고니까 구옥순이 나와서 잔다고 했다가 제작진이 식계명이 어긋난다고 방에 가서 자라고 해가지고 방에 가서 자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무당 정수기는 나 여기 뭐 침대 불편하니까 뭐 소파에서 자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색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서 잔 거예요. 조색춘이 인도 여행하면서 잠을 편하게 잔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제가 이제 보니까 인도 여행 첫날부터 해가지고 잠을 평균 한 2시간 잔 것 같은데, 무당 정수기가 하도 이렇게 열받게 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무당 정숙 씨도 재밌는 게 또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서 풀려요. 조색춘이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다, 그게 조색춘은 뭐 그런 생각도 아닌데 전부 다 그런 거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풀려, 혼자서. 그런 것도 특이해. 자기 혼자서 막 불타올라가지고 크게 화냈다가 또 금방 풀려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고. 물론 이제 같이 함께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게 무섭고 이해가 안 되고 기괴하죠. 근데 무당 정숙 씨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단순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조색춘이 자기가 이제 밖에서 에어컨 바로 밑에서 자니까 추운데 조색춘이 이불을 마치 엄마가 보자기에서 꽁꽁 감기되지 말라고 덮어준 것처럼 이제 해줬다고, 거기에 의미부여해가지고 또 기본 자기 혼자 풀렸더라고. 사실 알고 보니까 조색춘은 그냥 무당 정수기가 이제 또 감기 걸리면 겐지스강 못 가니까 침대로 가가지고 이불 이렇게 해서 던져준 거란 말이죠. 근데 무당 정수기는 그거를 조색춘이 나하고 풀고 싶어가지고 이불로 동동 이렇게 나를 감싸줬다, 의미부여 하더라고요. 그리고 뻐꾸기도 제작진이 잘못 만져가지고 뻐꾸기 알람 울린 건데, 그것도 조색춘 일부러 나 일어나게 하려고, 웃기게 하려고 그렇게 깨워준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의미부여하는 게 참 특이해. 착각하고 의미부여하는 게. 문제는 본인이 착각하고 의미부여하는 거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잘못의 인정이나 반성이 없더라고요. 내가 착각하고 잘못 오해했으면은 정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무당 정숙 씨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리 무당이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조색진은 책임감 기반으로 그냥 나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괜히 내가 조색진의 이런 챙겨주는 거에 넘어가면은 큰일 난다,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아무튼 좀 이번에 28기 현숙님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의문 품고 자기 혼자 대답하고 자기 혼자 착각하고. 28기 현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정답 내리고 혼자 착각하고. 그리고 겐지스강을 그렇게 무슨 힘들다 뭐 이렇게 해놓고, 겐지스강 보트 투어는 또 보트는 또 어떻게 탄 거야? 알다가도 모르겠어. 겐지스강 근처만 가도 막 무슨 디버프 걸린 것처럼 기가 빨리고 진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겐지스강 안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보트를 탔더라고. 겐지스강 그 보트 투어.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보트에 타가지고 신나가지고 내가 나는 서로 4기 때 남자친구랑 배랑 비행기 같이 타고 싶었는데 이번에 소원을 성취했다, 본의 아니게 순결을 잃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제작자하고 인터뷰할 때는 이게 조색친하고 내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들 수밖에 없게 된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 너무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서 망상이야. 자기 혼자서 착각과 망상이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기대가 커지니까 조색친이 자기 생각만큼 안 해주면은 금방 또 이제 분노하고 승질내고 증오하고. 무슨 죄야? 다 사실 여러분들 무당 정숙의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게 이분 탓이잖아요. 이분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본인이 감정 통제 못해가지고. 근데 너무 막 조색친만 뭐라고 해. 조색친은 그냥 자기가 하자고 한 대로 하는 건데, 일정대로 가는 건데 여기서 왜 더 안 해주지? 나는 얘를 이렇게 내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하는데 얘는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계속 막 실망하고. 물론 무당 정숙이가 순결을 잃었다 이런 얘기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한 거겠지만은 정말 무당 정숙한테 마음이 1도 없는 조색진 입장에서는 무섭죠. 꼭 마치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느낌? 뭔가 이제 여행 이후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단어다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어. 다음 주 보니까 무당 정숙이랑 또
또 조석진이랑 무당 정숙은 난 이제 더 이상 못한다, 혼자 공항 가겠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첫 방송에서 미리 보기에서 나왔던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가겠다, 공항 가겠다, 나 혼자라도.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돌아다니는 게 또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겐지스강 주변이 보니까 딱 봐도 낙후되어 있잖아요. 도시 같지도 않고. 근데 거기를 계속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러는 게 무당 정수가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탄다고 하니까 조수진이 계속 여기만 가자 여기만 가자 해가지고 무당 정수가 나는 나 혼자 그냥 공항 갈래,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터요? 근데 설마 화장터 갔을까? 화장터를 갔을까요? 모르겠네. 빨래터는 딱 봐도 무당 정수기가 싫어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의미부여하고 착각했던 것들이 다음 주에 다 이제 산탄조각 나면서 또 이제 한바탕 싸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인도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도편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한 2주? 3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2, 3주 내로.